영동 일부 지역에서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첫눈이 관측됐는데 지난해보다 15일 빨랐습니다. 도내에서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지고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도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어와 오징어 등 일부 어종의 포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어민 불만도 여전합니다. 드론 활용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정보 유출과 테러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훈련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상층 5km 지점으로 영하 26도의 매우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강릉과 동해, 고성 등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또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돼 내일까지 최고 7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한편 오늘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는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빨리 첫눈이 관측됐으며 오후 들어 다시 눈이 내리면서 1cm가량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실전 문제풀이를 통한 마무리 학습과 시험 당일에 맞춰 컨디션을 유지하는 생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 수학 영역 출제가 예상되는 실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총정리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수학을 비롯해 국어, 탐구 영역이 문, 이과 구분 없이 통합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어서 부담도 긴장도 큽니다. 일단 수능에 중점을 두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되게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좀 마무리 좀 하고 또 집에서도 이제 짬짬이 학교에서는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지원과 수능 당일까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시 선발 확대, 수시 수능 최저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을 응시하는 만큼 수능 시간표에 따라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와 시간 배분, 쉬는 시간 활용법 등 생활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한 개 영역 또는 두 개 영역씩을 다 거기에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기본적으로는 수능 응시를 한다는 전제하에 일과 시간도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70여 명 늘어난 12,500여 명입니다. 도내에는 51개 학교에 시험장이 설치되고 수능 전후 학교마다 특별 방역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시험실당 응시 인원은 지난해와 같이 24명 이하로 운영되고 시험실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사용됩니다.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치러지는 수능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고3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시 지원이 많은 도내 학생들의 경우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 자신의 강점인 영역을 중심으로 두세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 실수를 줄이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해왔던 것들, 자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틀렸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코로나19 예방과 감기 등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강원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힘겹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며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0시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춘천의 한 먹자골목.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게 불을 끄고 손님들을 내보내야 할 시간인데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손님들은 자리를 지키고 간판은 더 밝게 밤거리를 비춥니다. 맥주집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은 2차, 3차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밤 11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차 들뜬 분위기입니다. 손님들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10시까지여서 이제 마음 편하게 못 노는 게 좀 많았는데 그래도 12시까지니까 좀 여유 있게 이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모든 가게가 첫날부터 붐빈 건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람들이 일찍 모임을 끝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첫날이라서 근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약간 황당은 한데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앞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고. 확진자 폭증으로 매출이 뚝 떨어진 지난해 연말과 달리 올해는 연말 특수도 기대해 봅니다. 회식이라든가 연말연시 분위기가 좀 나면서 그래도 소비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또 매출도 따라서 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버티다 못해 폐업한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빈 점포들도 다 사장님들이 입점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또 열심히 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온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 발생하면서 이틀 만에 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9명을 비롯해 춘천 5명, 양구 2명, 강릉, 동해, 홍천, 횡성, 철원, 화천 각각 1명씩입니다. 지난 17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104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도 7명 발생했지만 오늘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957명입니다. 도내에서 갈등이 여전한 화력발전소 건설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국무조정실이 갈등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국에서 갈등 해결이 완료됐다고 선정한 36개 사안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두 개의 사업은 도내에서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도 국무조정실이 해결된 사안으로 분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재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문어와 오징어 어획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포획 기준을 강화했는데 어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어업 지도선이 항구를 떠나 북쪽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20km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자 문어잡이 어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확인 사항이 있어서 귀선을 잠시 접안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어선으로 옮겨 탄 단속 공무원이 그물에 잡힌 대문어의 무게를 잽니다. 저희 문어가 600g 미만은 못 잡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네요. 네. 올해부터 대문어는 지난해와 달리 무게 600g을 넘어야 잡을 수 있지만 이 어선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어선. 단속 공무원이 어선에서 잡은 대구의 길이를 재봤더니 단속 기준인 35cm를 겨우 넘습니다. 와, 이거 까딱까딱하네. 동해안의 어족 자원이 계속 줄어들자 정부는 올해부터 오징어와 넙치 등 14개 어종의 포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곳 강원 동해에는 어선 3척여 척이 오징어와 문어, 가자미 등을 조업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어선들이 올해 바뀐 포획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여전히 잦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한 10마리 잡으면 많이 잡거든요. 그러나 수산당국은 급감하는 어획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어족 자원도 이제 부족한 편이고 이 법을 지켜주시면서 조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지도와 단속을 통해 바뀐 포획 기준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나 테러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드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응 훈련이 영월에서 펼쳐졌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구름을 뚫고 조용히 다가오는 드론. 레이더를 통해 미확인 비행체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이어 카메라로 미승인 드론 여부를 식별하고 강한 주파수를 쏘아 올리자 드론은 옴짝달싹 못하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전파 방사 3초 전. 전파 방사 3초 전. 전파 방사. 전파 방사. 200m 앞까지 침입한 드론에 총구를 겨눕니다. 총성 없는 강한 전파를 쏘자 드론은 그대로 멈춰 그 자리에 착륙합니다. 또 엉뚱한 GPS 정보를 드론에 보내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드론이 주고받는 고주파 신호를 따라가 조종사 위치도 파악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비한 안티드론 시연회가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내로 접근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탐지와 식별, 대응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손 없이 평화적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드론이 저희 중요 시설을 들어왔었을 때 빠르게 경보를 해주고 대응 수단을 운용자로 하여금 강구하게 해주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과 휴전선 내에 미승인 드론이 출현한 건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합니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올해까지 실증을 거쳐 공항과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 대피소를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과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의 구규림 경계도를 확인한 결과 대청봉 정상에 표지석이 있는 곳은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이고 중청 대피소는 GPS 측량 결과 인제군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초시와 양양군은 인제군이 근거로 삼은 구규림 경계도는 제작 시기도 불명확하고 실제 측량을 통해 제작된 것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 4,600만 원을 강원도에 긴급 지원합니다. 또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와 충북, 경북에도 6억에서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는 물론 인접한 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돼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팀 소속 선수들이 모두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이유정 선수는 여자 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과 여자 50m 소총 3자세 RA 개인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고 혼성 공기소총 복사 R3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 모두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심영집 선수는 남자 50m 소총 3자세 R7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강릉시청에서 모두 4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2017년부터 국비 등 160억 원을 투입해 소방도로를 개설했으며 커뮤니티 센터와 공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고 오래된 10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과거 출판사와 인쇄소 등이 많았던 동호지구의 특성을 반영해 파란 발전소를 연필 뮤지엄으로 만들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 공간, 로컬 스테이를 조성해 운영합니다. 양양군과 한양대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한양대병원의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양양 군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특산물 직거래 알선 등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양대 병원장을 지낸 양양군 권성준 보건소장과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강릉시가 각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오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광역 노선들이 강릉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영동권 최초 내륙 물류기지 설치 등 글로벌 철도 물류 시대 교통허브로 자리 잡는다는 구상입니다. 춘천과 속초에 이어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7,954만 원으로 지역별로는 춘천이 2억 2,800만 원대, 속초가 2억 400만 원대를 보였고 원주는 2억 100만 원대로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릉 지역도 1억 9,700만 원대로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센터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옥천동 일대 지상 2층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8월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최근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강릉시의회에서 보류되면서 당초 다음 달 개소하려던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이 연기됐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